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담아도 될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담아도 되는지 또는 담으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보시고요. 저 영상을 보면서 항상 얘기하죠.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짧게 공지를 하자면 미국 뉴스를 볼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좀 속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이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유튜브 메인에 올려놓은 링크 타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 미국 주식 내용들 올려드리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동성 관련 얘기를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첫 영상 대폭락 원인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석탄과 석유, 농기계, 자동차 등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직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발표만 한 거예요. 추가 관세가 15%가 부과되는 품목은 미국산 석탄, 그리고 갈탄, LNG 등 8가지 품목이고 10%가 부과되는 것은 미국산 원유, 이양기, 제초기, 농기계, 트랙터,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 등 72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손을 내밀거나 그러지 않으면 2월 10일에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관세가 보복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큰데 일단 최근 증시는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급락했다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 횡보하는 흐름인데 과연 이 안에서의 유동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거를 한번 열어보고 최근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횡보하는 증시에서 유동성 정리를 해보면 2월 3일 기준입니다. TJ 잔고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재무부의 통장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 8천억 달러 부근에서 계속 횡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8천억 달러고요. 큰 변화는 없는데 사실 이 TJ 잔고에서 뺄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영래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래포가 얼마 늘었냐? 하루 만에 900억 달러가 늘어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영래포에서 늘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장이 빠졌던 걸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영래포의 수급 때문이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래포에 대한 수급이 계속 무한대로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구간도 정말 바닥이기 때문에 영래포는 아마 수급이 한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엔비디아가 왜 반등이 나왔냐? 일단 3일 TJ 잔고 기준 8,250억 달러에서 최근 8천억 달러로 아까 확인을 했죠. 계속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 8,250억, 8천억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8천억 달러 하면서 아마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분기 계획인 8,500억 달러 근처 횡보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지도 줄지도 이제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매긴다는 리스크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그나마 멕시코나 캐나다 관세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딴 데서 유동성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일단 영래포가 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엄청나게 늘어날 만한 가능성은 없다. 그냥 줄인 만큼 늘고 는 만큼 다시 줄고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TJ 잔고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래포가 풀리면서 시장 유동성을 그나마 만들어줬다.
그리고 영래포는 최근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 크게 밀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풀 만한 힘이 막 엄청 무한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J 잔고는 8천억 달러 수준에서 횡보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저희가 Q&A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Q&A가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자금을 어떻게 얼마나 조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Q&A 리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항상 Q&A는 이렇게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단기채, 장기채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보고 간단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리면 2025년 1분기 국채 순발행 규모는 8,150억 달러입니다. 여기죠. 여기가 8,150억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발표가 났죠. 그래서 작년 10월, 이게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에는 한 8,23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8,150억 달러로 이 덜 발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발행이 덜 됐고요. 그래도 이제 8,500억 달러 정도는 채우겠다라고 언급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 2분기 계획이 어떻게 되니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2025년 2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보니까 여기죠. 1230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1분기에 비해서는 너무 발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몇 분의 1이죠? 거의 뭐 한 7분의 1 수준이죠.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4월은 세금 납부하는 시기예요. 실제 주식으로 돈 번 거,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세금 납부하는 시기가 4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좀 많이 거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작년에 미국인들도 주식으로 수익을 좀 받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금이 조금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국채를 좀 적게 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TJ 잔고 계획이 어떻게 되냐? 2분기 TJ 잔고는 8,500억 달러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늘지도 그렇다고 줄지도 않는 수준으로 가자라고 발표가 난 거죠. 그래서 엄청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랑 같은 수준이고요. 유동성이 늘지도 줄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을 저희는 30% 정도 확연하게 줄었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줄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횡보나 상승할 확률이 7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라든가 안 좋은 얘기 다 나왔지만 이젠 좋은 얘기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영상 설명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 뒤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동성 체크 바로 들어갈 거고요. 이 다음 Q&A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2월에 발표했죠. 그 다음 일정은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에 또 과연 3분기에 대한 이 TJ 잔고나 채권 발행 계획이 어떻게 되나 이때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전까지는 아마 Q&A가 발표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TJ 잔고 추입니다. 그래서 8,110억 달러로 제가 얘기했죠. TJ 잔고는 떨어질수록 증시는 올라간다. 올라갈수록 증시는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1분기 계획이 얼마라고 했죠? 8,500억 달러인데 그 주변까지 올라와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횡보하냐면 어쨌든 간에 3월 말 기준으로 8,500억 달러를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그냥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2분기까지 이게 이어지니까 아마 여기서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니까 유동성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영래포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보일 거고 그래서 최근 TJ 잔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똑같습니다. 1월 28일 8,130억 달러, 1월 29일 8,110억 달러, 1월 30일 8,25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 유동성 기준이 7,930억 달러, 31일, 그 다음에 8,000억 달러.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그냥 8,000억 달러 위아래로 조금 횡보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유동성이 줄고 늘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8,000억 달러에서 너무 넘으면 좀 내려올 거고
너무 내려오면 올라갈 거고 계속 이 주변을 맴돌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에 대한 변화는 이제 여기는 아마 2분기까지 없을 것 같다 전망을 하고요. 뭐 그 다음 3분기는 5월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래포 보겠습니다. 영래포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 기준으로 850억 달러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1,800달러, 1,800억 달러까지 올라왔다가 한순간에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유동성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최저점 수준이 지금 850억 달러예요. 최저점이 뚫렸습니다. 그 정도로 유동성이 크게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보이겠지만 영래포도 지금 최저점 수준이라 이게 올라간 만큼 떨어진 거예요. 사실 원래가 바닥이 920억 달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기준에서는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유동성이. 근데 오른 만큼 내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래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한정적일 거다. 어차피 완전 최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걱정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유동성이 더 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 게 없다라는 거는 유동성이 줄어서 시장이 빠지만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유동성은 뭐다? 기둥이다. 기둥이 비어 있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툭 치면은 기둥은 쓰러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기둥이 단단하다. 유동성이 많으면 툭 쳐도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지금은 기둥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툭 치면 무너지는데 그럼 누가 툭 칠까? 그 툭 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면 일본이 미국의 자산을 매도하는 것. 이제 이게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던지는 거죠. 자산을. 그 이유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일본에 투자하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 일본 국채가 2.33%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 국채 기준이 현재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면 4.7이에요. 근데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가는 기준이 언제냐? 30년 국채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 4.7% 이하로 떨어지면은 청산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수익률 기준으로 청산되는 게 아니라 이 4.7%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위험이 커집니다. 그 위에는 괜찮은데 이걸 깨고 내려오면은 위험이 커지는데 지금 바로 그 구간입니다. 딱 깨지기 직전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겠는데 생각을 하고요. 엔화도 제가 얘기했죠. N달러 기준으로 152엔에서 150엔 사이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152엔을 깨고 내려오면은 일로 뚫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갈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52엔에서 150엔 사이까지 떨어지게 되면 위험하다. 현재 얼마입니까? 152.8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기 직전이죠. 깬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니지만 152엔을 깨고 내려가면은 청산 나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지금 그 직전에 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기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기둥을 누가 칠까라고 했을 때 그 기둥을 칠 확률이 높은 게 저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해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또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가면 한번 크게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설명드릴 거 딱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유동성이 더 줄지 않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 트리거로 인해서 한번 시장이 밀리면 그때는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면 이걸로 흔들릴 수 있다 보고요. 흔들린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고 당연히 그때 가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니까 유튜브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일단 2월 주요 일정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2월 5일 우버랑 노보노디스크, 퀄컴, ARM, 포드 그 다음에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6일 일라이릴리, 아마존 그리고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연준 윌러 이사 연설이 있습니다. 이 윌러 이사 연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얘기했죠. 금리 인하를 상당히 미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이번에도 밀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7일 제일 중요합니다. 고용보고서. 여기서 실업률이랑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납니다. 이거에 따라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지가 또 결정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일라이릴리, 아마존, 이거 이제 잘못된 복붙이 잘못됐네요. 볼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맥도날드, 그다음에 코카콜라,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것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지으면은 총평입니다. Q&A가 발표가 됐으나 TJ 잔고는 8,500억 달러 유지로 유동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부 변수가 중요해요. 왜? 지금은 기둥이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툭 칠까 또는 안 칠까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2월 10일 일단 첫 번째,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진행할지가 중요합니다. 왜? 통화를 하면은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통화를 안 하면 관세가 부과되겠죠. 그래서 여부에 따라서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부과가 되면은 금리가 다시 오를 거고요. 부과가 안 되면 아마 금리가 떨어지거나 유지가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여기 나옵니다. 일단 영래포 유동성이 풀리더라도 이건 한정적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영래포로 유지가 될 겁니다라는 걱정 또는 기대를 안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이 좀 커지는 중입니다. 이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집중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걱정 없어요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요. N달러가 152엔을 깨나 안 깨나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깨고 내려갈수록 이건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여부와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청산이 나가서 한번 밀리더라도 그때는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때감 따로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눌림 확률이 30%고 그 30%가 저는 이 엔캐리에서 나올 수 있다 보고요. 횡보 및 상승 가능성이 70%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엔캐리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분할로 천천히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얼 미국 주식 이렇게 이 마켓 타이밍 분석 관련해서는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에 올려드리니까 꼭 여러분 빼먹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실시간 뉴스라든가 정보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좀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제가 유튜브 메인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 그리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고 다음번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